없어서 네, 45번부터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다음 2차함수 쓴 그래프가 색칠한 부분을 지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색칠한 부분을 지나는 경우를 따져보자면 여기서 이렇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행이동까지 다 했고 꼭지점에 따라서 어떻게 쓸 건지도 얘기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를 보니까 다 그냥 x제곱인 항만 있어. 그렇단 이야기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란 얘기고 어디로 평행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니까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포물선의 형태가 그려지게 될 건데요. 그럼 내가 여기서 y는 ax제곱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2보다 절대값이 작아야겠죠. 왜냐면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데 2보다 작아야 그림 안에 들어가, 색칠된 부분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된다면은 y는 ax제곱이 a의 절대값보다 마이너스 4분의 3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a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음수라는 거고 a는 0과 마이너스 4분의 3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 색칠된 부분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야 하는 건 이게 아닌 것은 이잖아요. a가 2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은 경우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 1번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가 내다보니까 숫자 많아서 그냥 난이도 상은 뭐 유의미하진 않지만 시간 잡아먹으니까 난이도 상은 다 뺐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서 지금 48번을 잠깐 안 보셨을 테니까 뭐 여러분들 뭐 옆에 자리 있으면 원래 오답하는 자리 있으면은 거기다 48 푸셔도 되고 그냥 자리 없이 쓰셨으면은 뒤에 이어서 1148번 문제 한번 지금 풀어보실게요. 풀어보세요.
별로 어렵진 않죠. 자, 봅시다. AX제곱과 DX제곱이 서로 대칭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대칭인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서로 대칭이라면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은 같은데 A와 D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 A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D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관계다. 그럼 이거 이항하시면 A 플러스 D가 0이가 되겠죠? 당연한 게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면 플러스 5 그치?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플러스 4분의 3 이런 애들이니까 당연히 더했을 때 0이겠죠. 마찬가지로 B와 C도 네 서로 절대값이 같고요. 둘 더했을 때 0입니다. 그럼 기억에서 A, B, C, D를 다 더했을 때 0이냐고 물어보는 거는 네 당연히 0 더하기 0이니까 0이 맞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추가로 뭘 체크해 두시면 좋겠냐면 자 이런 식으로 예 절대값이 같고 한글로 좀 잘 나오거든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 네, 이걸 그다음에 쫙 줄일 말이 없어서 좀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네 이해하고 계시는 그 관계인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 숫자로 보면은 너무 당연하게도 계산을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겁니다만 이게 문제에서 심화 문제일 때 종종 나오는데 이게 문자로 돼 있을 땐 처리가 어렵잖아요. 중요한 성질 두 수의 합이 0이다. 이거를 네 같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0. 이거 같이 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한 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예, 같이 집어넣으셔야겠다. 그래서 당연히 더했을 때 0이지. 0 더하기 0. 그래서 기억 찾으시면 되겠고 자 기억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지금 A와 D가 절대값이 같고 B와 C가 절대값이 서로 같은 관계인데요. 그래프의 폭이 좁은 게 절대값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D의 절대값이 B보다 더 큽니다. 그렇다는 거는 절대값 D가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니은이 네, 맞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니은은 바꿔서 비교를 해버렸기 때문에 디귿 A, B, C, D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D이다. 그래서 양수, 음수가 섞여 있을 때 그러면 이거 크기 순서대로 따지자면 A, B,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B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음수인데 음수 중에서 절대값이 더 큰 D가 제일 작은 애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1152번 보시면 네, 다 X제곱 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맞고요. 네, 뭐 딱히 설명할 말이 없네요, 이거. 네. 아래로 볼록한 것은 니은, 디귿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예, 글을 읽을 때 약간 헷갈려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음수인 애들이니까 이게 니은, 디귿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어디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음수지라고 찾은 거와 별개로 예, 말을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되는 거는 자 볼록한 데가 어딘데? 볼록한 데가 여기야 여기 위로 볼록하다 라고 보시는 거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 2번 하나 고르셔야 되고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기억 자체가 Y축 대칭인지 니은 자체가 Y축 대칭인지 디귿 자체가 Y축 대칭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기억과 디귿은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보니까 아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른 두 수 맞네요. 굳이 뭐 풀이를 뭐라도 한 줄 적어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긴 한데 뭐라도 한 줄 적어야 한다면 절대값이 같으니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거
폭이 가장 넓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 찾아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기억 디귿은 당연히 폭은 일치하고요. 그래서 기억 디귿은 일단 같은데 당연하죠. 폭이 서로 같습니다. 그냥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니은이 절대값이 더 큰 경우이기 때문에 니은의 폭이 더 좁다 라고 해서 2번과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60번대로 넘어가기 전에 역시 57번과 58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170쪽에 1157, 1158 풀어주세요. 예, 1157 문제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물어보는 거 여러분들이 좌표를 설정해서 하시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문자를 놓을 때 양수 자체를 놓는 게 낫고 음수를 그 앞에 마이너스가 눈에 보여야 여러분들도 잘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D나 C 이렇게 1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위치한 좌표들을 기준으로 X, Y 말고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D가 축 위에 있으니까 A, 0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정사각형이 되려면 일단 당연히 DC와 AB가 모두 이 Y축의 수직이어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X좌표 A고요. 근데 이게 포물선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지나잖아요. X가 마이너스 A이면 X자리에 X자리에 A를 대입해 봤더니 Y가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C를 A,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고 여기 좌표축에 내가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수가 오는 거구나 하고 써놓을 텐데요. 이 문제가 A, B, C, D에서 BC가 서로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있대요. 마찬가지로 이게 정사각형 되려면 일단 적어도 AD, 즉 X축과 이게 BC를 연결한 게 서로 평행이어야 하니까 당연히 B의 Y좌표도 동일해야 되고요. 이 포물선의 모양은 Y축에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그대로 C와 B는 애초에 서로 Y축의 대칭인 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좌표 평면부터 쫙 했잖아.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마이너스 A 하면서 X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정사각형이 되기 전에 적어도 이런 식으로 X좌표, X좌표끼리 Y좌표, Y좌표끼리 같다라고 맞춰주시면 직사각형까지는 확정이에요. 그럼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이 가로의 길이랑 여기 세로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겠죠. AD는 A부터 마이너스 A까지니까 A만큼 대칭해서 또 A 가는 거잖아요. 2A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C의 Y좌표 절대값이랑 똑같겠죠? 왜냐면 0, 거기서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A제곱이다. 그러면은 이게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2A는 A제곱과 같다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죠. 오늘 테스트에서도 뭐 A 대입해서 하는 문제가 나왔을 텐데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 2차 방정식 풀었잖아요. 이제 2차 방정식 풀었으니까 빠이빠이다 아니가 배웠지? 이제 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2차 방정식 풀어야 하는 거구나. 이항하시면 는 0 이렇게 되고요. 공통인수인 게 A가 있으니까 A로 묶어주실 건데 이게 4사분면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0,0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2가 되는구나.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B, C, D의 둘레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A제곱 또는 어쨌든 2A이기 때문에 한 변 길이가 3라서 정답은 16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어보세요. 다 정리하신 분들은.
8번 들어보십니다. 이게 뭔 문제냐 하고 멍 때리지 마시고, 그죠? 일단 문제에서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A 값, A가 그래서 어딨지? 아, 여기 있네. 아, 그러면 요 포물선에서 x제곱의 개수를 찾으라는 건데, 요 포물선이 2를 지나네. 그치? 2를 지나네. 만약에 내가 2가 몇 콤마 몇인지 알면 A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몇 콤마 몇인지 알면 A 구할 수 있는 문제야. 아, 그럼 타겟을 바꿔야지. 내가 2의 좌표를 몇 콤마 몇인지를 알아야 하는구나. 근데 몇 콤마 몇인지는 Y 좌표는 알겠는데, 그치? 당연히 9겠지. 몇 콤마 9인 건 알겠는데 그 몇을 모르네. 여기를 모르네. 그리고 문제에서 CD와 DE가 서로 같대요. 그러면서 D는 지나는 포물선을 제대로 줬거든요. 이거 역시 여기 좌표 문제에서 A 같은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쓸 건데요. 내가 여기 D의 A가 있네요. 근데 A 적극적으로 많이 쓰려고 했는데 A가 있어. 그냥 K로 할게. A가 이미 문제에 있으니까 괜히 중복해서 쓰지 마시고 문제에 없는 거 쓰세요. K라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K, 여기까지가 K, 똑같이 KK라는 거잖아.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 여기에다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누가 날 얼음땡에서 구해줄 사람 빨리빨리 얘기해봐. 나 가만히 있을래. 선생님은 가만히 계세요. 선생님 가만히 계시면 전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아 빨리 빨리 길이가 같대. 아니 그럼 이 길이가 뭔데? K겠지. 근데 내가 K를 봤으니까 K겠지. 아 얘도 K겠지. 정말 이 K가 딱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 D, K, 9죠. D 역시 Y 좌표는 K입니다. 그래서 Y 좌표는 9입니다. 그래서 D는 K, 9라고 볼 수 있겠고 9가 Y는 3X 제곱이라는 포물선 위에 있고요. 2는 2K, 9인데 그지? Y는 AX 제곱 위에 있어서 A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K를 구하면 A도 이어서 차근히 구할 수 있겠다. 위에 D인 K, 9를 먼저 대입해 보시면 Y 자리에 9, 그 다음에 X 자리에 K예요. 그러니까 3K 제곱은 9다 이렇게 나오겠죠. 선생님 K 제곱이 3이라잖아요. 어떡해요? K가 뭐겠니? 얼마 루트 3 인데 내가 어차피 1사분면 쪽에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곱근과 무리수를 다 배웠잖아요. 실수가 뭐야? 갑자기 질문. 실수가 뭐야? 그 수직선 위에 나타날 수 있는 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실수는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는 수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얘기해서 당연히 실제 하는 수지,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수인데 어디에 실제로 존재하냐? 수직선상에 존재하는 수예요. 근데 애초에 좌표평면이라는 건 수직선을 교차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루트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인데 뭐지? 루트 괜찮나? 이게 아니라 루트 괜찮은 거예요. 루트 당연히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K가 지금 2루트 3이라는 얘기네. 여기도 3, 여기도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Y 자리에 9, X 자리에
2루트 3을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12A가 2라는 뜻이니까요. A가 4분의 3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까지는 대부분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 평행이동이 살짝 헷갈리죠. 네, 평행이동 처음 배울 때 좀 많이 헷갈리니까 천천히 다시 문제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64번 오른쪽 그래프는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것이다. 평행이동을 했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얼만큼 평행이동한 것인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텐데, 그쵸? y는 마이너스 3x 제곱, 딱 여기까지는 ax 제곱, 즉 원점이 꼭지점이 포물선이에요, 그쵸? 어디로 볼록한? 위로 볼록한.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니까 0,0이 꼭지점인데 위로 볼록한 게 원래 여기에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을 텐데 이 그래프가 저기에 0,3에다가 가져간 거잖아. 그쵸?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를 y축의 방향으로? 나 이거 뭐라고 써? 마이너스 3. 네, 얘를 3. 3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래프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y축의 방향은 그대로 플러스 3에 갖다 찍어줘라. 그대로 그냥 그만큼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무슨 식이 된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 아, y에 대해서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그 숫자 그대로 가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0,3 당연히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신 식이 있다면 0,3을 지나야 되니까 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y는 fx인 상황이래. 이 그래프를 y는 fx라 하겠대. 아, 지금 fx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f1은 0 대입하시면 f2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9. f1 빼기 f2 계산하시면 0 빼기 마이너스 9니까 정답은 9가 된다.
난이도 상 문제인데요.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네요. 여러분들 아직 안 푸셨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시점의 좌표는 그래서 여기 이거를 얘는 y는 ax 제곱을 y축의 방향으로 그냥 딱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일단 틀렸고요. 네,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바꿔야 하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0,0이었는데 그게 q만큼 이동하면은 그 0,0의 같이 따라서 움직일 테니까 꼭지점이 0,q인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 모든 y의 값은 q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라고 했잖아요. 물론 0,q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q가 여기 있을 수 있고요. 그쵸? 아니면 q가 사실 q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모두 다 아래로 볼록이다. 그러면 모든 Y 값은 자, Y 값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X에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할 건데요. 이게 지나는 게 y는 q 되는 이것보다 더 아랫부분에 그래프가 그려지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네, y는 q라는 걸 기준점으로 삼아 보셨을 때 음수여도 이게 y는 q잖아요? 이거보다 더 아래에 그래프가 안 그려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거다. 네. 전부 다 q보다 그 이상에 그려지기 때문에 y값이 q보다 그 이상일 수밖에 없겠죠. x좌표에 뭘 대입하시든지 간에 y좌표를 읽어보시면 다 당연히 q보다 큰 쪽이 답이 될 것이다.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금 그린 이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보자면은 y는 ax 제곱 플러스 q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ax 제곱이 있으면 봐봐. 원래
y는 ax 제곱이 있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대칭인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 있다 해. 근데 플러스 q를 붙였다는 건 둘 다 q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올라간 거야. 이 그래프 이거야. 같이 올라간 거야. 둘 다 얘도 q만큼 이동하고 얘도 q만큼 이동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올라가겠지. 근데 그게 x축에 대칭을 해? 서로? 얘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같아져? 안 같아지지. 모양이 다르지만 모양이 위로 올라가 버려서 얘는 x축에 기준으로 접었을 때 얘 기준일 때 같아져요. 거울이잖아, 거울. 이거 거울 했으면은 네, 거울 아니죠? 맞아, 선생님 q가 음수일 때는요? q가 음수일 때 똑같이 q만큼 같은 평행 이동을 해. 이렇게. 근데 x축은 어딨어? 여기 있어. 역시 여기에 네, 대칭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벗어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기억 디귿만 정답이고요. 니은과 리을은 네, 옳지 않습니다. 자, 71. y는 마이너스 4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그걸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이란 얘기는 왼쪽 오른쪽 이 방향으로만 그대로 밀겠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마이너스 2만큼 음수잖아. 왼쪽으로 가겠니? 오른쪽으로 가겠니? 음수인데 왼쪽으로 가겠지? 왼쪽으로 일단 두 칸 가는 거야. 그럼 어디서 찍어? 여기다 찍어. 왼쪽으로 두 칸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에 원점이 찍힐 수 있도록. 그러니 꼭지점의 좌표 자체는 네, 그 평행이동한 숫자 그대로 따라가서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런데 식은 어떻게 써야 돼? y는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2 들어갔을 때 0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플러스 2. 여기서 식에서 바뀌는 거지. 꼭지점의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평행이동을 해도 이게 지금 그대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폭이 그래프가 변형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절대값을 그대로 갖게 되고요. 폭이 당연히 더 좁겠죠. 네,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2의 제곱이 폭이 더 좁은 것이다.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틀렸고요.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축도 같이 이동합니다. 그죠? 이게 축이죠. 그 축은 x는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x가 2보다 작을 때 여기 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축보다 왼쪽인 구간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냐고 물어봤어요.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얘 필요 없어. 얘만 보는 거야.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예,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y의 값은 음수 약간 헷갈리라고 나온 건데요. x가 마이너스 2이면 y가 0인데 0은 음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값이 음수다라는 말에 표현이 안 맞죠. 0인 거 예외 있으니까. 그 다음에 74번 보시면 두 점을 친화할 때, 예,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많이 좀 보일 수 있는 유형들의 보편적인 문제들입니다. 앞에는 좀 더 기본 문제였고요. 지난다고 했으니까 지나는 점은, 네, 대입했을 때 성립. 위치를 잘 대입하셔야겠죠? y 자리에 마이너스 1. x자리에 a를 대입하셔야 되고, 이러면은 뭐야? a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자는 거야. 근데 제곱 완전 제곱이 묶여있잖아. 저거 나름의 힌트야. 저거 써먹으면 돼. 전개하지 마시고, 전개 너무 좋아해. 전개하지 마시고, 나 이거 2a-1의 제곱 플러스 2는 0이라고 이렇게 일단 이 양을 전체 싹 다 좌변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상상만 남기고 이항을 하셨어도 괜찮아요. 좀 잘 보여드리려고 그냥 싹 다 이항했다가, 네, 마이너스, 좀 내가 뭔가 잘못 썼단 얘긴데요. 잠시만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냥 2군요. A-1의 제곱이 2다. 양변을 2로 나누시면은 1이다. 예, 전개해서 풀지 말라는 이유가 어차피 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 당연히 뿔마 1이에요. 그러면은 1 더하기 1 아니면 1 빼기 1이라는 건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은 안 되니까 A가 2인 거 확정이네요. 그래서 전개해서 물론 a제곱 마이너스 2a로 인수분해 이용해서 해 구하실 수 있겠지만, 예, 제곱 묶여져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힌트이기 때문에 제곱근 이용하시는 계산도, 네,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3,b도 지난데요. y자리에 b, x자리에 마이너스 3. 이걸 그러니까 대입하실 때 전개해서 대입해야지, 얘가 묶여있으니까 나 대입하기 전에 전개해야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건 딱 정해드릴게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2 곱하기 16, 32에서 3을 빼자, 뭐 이런 계산이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29를 얻어내는 겁니다. 전개해서 대입하지 않게끔, 전개할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쵸? 단 1초라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실 제가 일주일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수요일 날 그래서 수업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 제가 진짜 아팠었어가지고요. 제가 그때 뭘 가르쳤는지 뭔가 수업을 제대로 했나라는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참수를 좀 다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내 수업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달까? 수요일이었는데요? 수요일 지나서 이참수 아. 그런 거. 뭔가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뭔가 아쉬워. 한 번 더 설명해야겠어. 좋은 일이죠. 꼭지점을 어떻게 찾죠? 여기 이게 x 꼭지점의 x좌표고 여기가 y좌표죠. 그러니까 이걸 읽으셨을 때 꼭지점 2라고 했는데 이 꼭지점이 p, 2p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p, 2p 제곱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그래프의 꼭지점이 얘 위에 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역시 데이. 어디에? y자리에 2p 제곱, x자리에 p. 그러면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2p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3은 0. 네, 인수분해가 되면 그걸 쓰시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고요. 문제에서 p가 일단 이렇게 계산하면 2개가 나오는데 음수 p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 1 무시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p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꼭지점 찾으실 때 x 마이너스 하고 요것만 찾는 거라서 이게 이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축의 방정식은 x를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다.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와 폭이 같냐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완전히 포개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폭이 같냐,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폭을 재봤을 때 같은 부분에서 폭이 같냐 이 얘기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다는 것은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같아요. 3번 오케이입니다. 모든 사분면을 지나느냐? 어떻게 알아?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려봐야 돼. 모든 사분면을 지나느냐? 안 그리고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같이 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찍으라니까 어머니 찍어. 여기 분명히 여기 4분면 위에 찍는 거지. 자꾸 축 가지 마. 자, 마이너스 1, 1인데 이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그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지? 이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분면이 달라지지 않겠어? 그래서 y축과의 교점, 제일 만만하게 대입할 수 있는 게 0이겠죠?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x에 0을 대입해 보시면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0이야. 얘 0,0 지나는데? 0,0을 지나버리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자면 0,0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요. 이 파란색으로 지금 그려진 게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나요?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요. 1사분면 지나죠? 2사분면 있죠? 뚫고 지나가. 이거 무한히 뻗어나갈 거니까 제 2사분면 있어요. 제 3사분면 이렇게 지나요. 근데 제 4사분면에는 어디도 파란색이 지나지 않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4번을 보시면은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겠죠? 평행 이동하면 x제곱의 그래프와 포개진다. 맞습니다. 절대값과 부호 모두 일치하죠. 까지가 숙제였는데 질문은 여기 그 이상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다 풀이를 안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 숙제도 펴주시고요. 아, 151쪽 펴시면 됩니다. 쌤은 151쪽 펴주시면 돼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각각 제곱하여 더한 값이 50일 때 이 세 수를 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가장 큰 수나 가장 작은 수 혹은 가운데수 꼭 집어서 물어본 건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두실 때는 가운데를 제일 x로 두시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걸 x 기준으로 x 빼기 1, x 플러스 1 이렇게 할 건데요. 가운데를 x로 뒀을 때의 이점은 뭐냐, 장점은 뭐냐? 문제에서 각각을 제곱하겠대요. 그쵸? 제곱, 얘도 제곱, 얘도 제곱을 하겠대. 더해서 지금 50이다. 그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잖아요. 일단 전개를 해야죠. 동류항이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다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점이 뭐냐면 가운데를 x로 두고 양쪽을 뿔마 1 했더니 마이너스 2x와 플러스 2x가 0 되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좌변의 동류항끼리 계산하셨을 때요 3x제곱 플러스 2가 된다. 그러면 x를 구하는 게 보다 간단해집니다. 3x제곱은 48이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눴더니 제곱이 16이래요. x가 자연수기 때문에 당연히 4겠죠. 마이너스 4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뭐뭐뭐다? 3, 4, 5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 수 뭐지? 3, 4, 5?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 3, 4, 5. 뭐 하는 애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변이 지금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을 계산했을 때 가장 긴 변인 5의 제곱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직각삼각형이 아니고 싶어도 아닐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5, 4, 3을 갔는데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그냥. 그죠? 무조건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넓이 구하라고 했잖아요. 직각을 낀 변이 당연히 빗변이 오면 3, 4가 직각을 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넓이가 돼서 정답이 6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과 41을 보기에는 시간이 빠르다. 아쉬워라. 그건 쉬는 시간 보고요. 쉬는 시간 공치기 전까지 아직 1분이나 남아버렸기 때문에 45번 보겠습니다. 45번 먼저 볼게요. 자, t초 후에 공의 높이를 h라 하면 h미터, h가 50-5t 제곱의 관계가 성립한다. 높이가 80m 이상인 지점을 지나는 것은 몇 초 동안인지 구하시오. 위로 그대로 쏘아 올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뚝 떨어지는 이렇게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어떤 지점이 80m를 위에 찍고 최고 높이를 찍은 다음에 다시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딱 올렸을 때부터 내가 시간을 0.00초에서 깎아 재고 있었을 텐데, 걔네들이 각각 몇 초의 타임랩스가 찍혔는지, 타임스탬프가 찍혔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이가 80이 되는 지점을 가지고 t를 일단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50t죠. t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푸시면 양변을 5로 나누셨을 때 이렇게 되니까 t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쏘아 올린 지 처음 기준으로 여기에 2초 찍혔을 때랑 갔을 거야. 그때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80 언제 80 통과하나 보니까 8초 찍혔을 때야. 이게 몇 초 동안이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8 빼기 2에서 6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실게요.